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 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전기차 충전 회사인 차지포인트 홀딩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차지포인트 홀딩스는 미국의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제공 회사입니다. 회사는 상업용부터 주거용까지 모든 부문에 대해 북미와 유럽에서 네트워크 충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파스칼레 로마노입니다. 2011년 2월부터 차지포인트의 사장 겸 CEO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체의 창업 및 투자 경험이 있습니다. 22년 연봉, 스탁옵션, 주식 보상 등을 포함한 수입은 1,486만 달러, 하나 163억 원입니다.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캔베라에 위치해 있으며 화려한 분위기의 건물은 아닙니다. 직원 수는 1,700명이며 주요 품목은 충전 시스템이고 섹터는 소비순환재이고 산업군은 전문 소매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충전 시스템 72%, 유료 구독료 22%, 기타 부분이 6%이고 주요 매출국은 미국 85%, 기타 국가 15%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매출은 4.6억 달러이고 21년 2.4억 달러 대비 94% 증가하였습니다. 22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4억 달러로 21년 마이너스 2.6억 달러 대비 30%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이 서서히 우상향하다 22년도에 급격히 늘어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영업이익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가는 21년 초 고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와 10달러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4분기 매출은 1.5억 달러로 3분기 1.2억 달러 대비 21% 증가하였고 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830만 달러로 3분기 마이너스 8,327만 달러 대비 적자폭이 6% 감소하였습니다. 분기별 매출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2분기 이후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4.6억 달러, 하나 5,148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4억 달러, 하나 마이너스 3,751억 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27만 달러, 하나 3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만 달러, 하나 마이너스 2.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차지포인트 홀딩스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전문 소매 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차지포인트 홀딩스와 미국의 산업용 저장 에너지 솔루션 업체 에너시스, 미국의 전기 와이어 및 케이블 제조업체 앙코어 와이어, 미국의 태양광 솔루션 업체 숄즈 테크놀로지스 그룹, 미국의 에너지 저장 업체 플루언스 에너지, 미국의 재생 에너지 회사 어레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했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적자 중인 차지포인트 홀딩스의 2개 회사를 제외하면 미국의 전기 와이어 및 케이블 제조업체 앙코어 와이어가 3으로 좋고 미국의 산업용 저장 에너지 솔루션 업체 에너시스가 13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추가로 시가총액과 매출의 멀티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지포인트 홀딩스의 멀티플은 7로 괜찮은 수준이고 멀티플이 11인 미국의 태양광 솔루션 업체 숄즈 테크놀로지스 그룹을 제외하면 다른 업체들의 매출 대비 멀티플은 좋습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 보면 매출은 미국의 산업용 저장 에너지 솔루션 업체 에너시스가 가장 좋고 영업이익은 미국의 전기 와이어 및 케이블 제조업체 앙코어 와이어가 좋습니다. 차지포인트의 경우 산업군 내 다른 종목 대비 매출과 이익은 안 좋지만 시가총액은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에너시스, 앙코어 와이어, 어레이 테크놀로지스 순이고 주당 매출은 앙코어 와이어, 에너시스, 어레이 테크놀로지스 순이고 EPS와 순이익은 앙코어 와이어, 에너시스, 숄즈 테크놀로지스 순이고 총이익은 앙코어 와이어, 에너시스, 어레이 테크놀로지스 순이고 에비타와 영업이익은 앙코어 와이어, 에너시스, 숄즈 테크놀로지스 순이고 ROE는 숄즈 테크놀로지스, 앙코어 와이어, 에너시스 순입니다. 차지포인트 홀딩스의 ROE 트렌드를 보면 2020년에 잠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차지포인트의 주가가 2020년 9월 16일 스펙가 합병 후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여 9월 16일 시가 10.41달러에서 2020년 12월 24일 최고가 49.48달러를 찍으며 100일 만에 500%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그 후로 꾸준히 하락하여 지금은 상장 당시 가격대와 비슷한 10달러 수준입니다. 다른 업체들을 보면 미국의 전기 와이어 및 케이블 제조업체 앙코어 와이어가 221%,
미국의 태양광 솔루션 업체 숄즈 테크놀로지스 그룹이 147% 상승하였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을 보면 미국의 재생에너지 회사 어레이 테크놀로지스가 40%, 미국의 전기 와이어 및 케이블 제조업체 앙코어 와이어가 36% 상승하였고 차지 포인트는 마이너스 46% 수준입니다. 그 중국 연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2022년 12월 1일과 23년 3월 3일 뉴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12월 1일 뉴스를 보면 차지포인트의 3분기 리포트가 발표되었고 회사는 10월 분기 매출이 1억 2,530만 달러가 나왔으며 이는 애널리스트 목표치를 크게 빗나간 결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23년 3월 3일 뉴스를 보면 차지포인트의 4분기 리포트가 발표되었고 4분기 매출 자체도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했고 23년 1분기 매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낮추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박스 상단 13.38달러, 박스 하단 9.26달러를 최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전저점인 8.25달러를 다시 찍을 것 같이 내려가다가 9.26달러에서 반등을 주고 있으며 11.36달러의 1차 저항대가 보입니다. 박스권 라인을 넘어서면 16.31달러대에 저항대가 보이며 차트를 길게 보면 20.54달러, 27.69달러, 35.69달러까지 겹겹이 저항대가 있습니다. 하락 파동으로 보면 엘리어트 하락 5파도 넘어 에네르기파까지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하며 그 무슨 되도 않는 개구나 그러시 썰렁하게.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5명이 매수, 2명이 보유,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6.14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26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 랭크스에서는 매수, 매도 거래 비슷해 보이며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보면 매수 20건, 매도 26건이 보이지만 최근 거래에는 매도와 주당 8.66달러의 주식 보상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포인트의 주식은 예상보다 큰 손실과 보수적인 매출 가이드로 거의 20% 하락했다는 뉴스가 보이고 테슬라가 미국의 슈퍼차저 네트워크 일부를 개방했다는 뉴스도 보이고 미국의 스마트 배터리 저장 솔루션 업체 스템과의 협업 뉴스도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23년 3월에 발표된 22년 4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면 전기차 트렌드 기반 성장성이 강한 시장이고 업계 선도 EV 충전 네트워크 업체로 북미 시장 1등 업체입니다. 수직 통합된 네트워크 솔루션 기반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 확장에 필요한 최소 자본 지출과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을 통한 수익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 충전 사업의 경우 개인 차량과 작업용 차량이 있습니다. 개인 차량 부분의 경우 모든 전기차가 이용 가능하고 대부분 레벨 2단계 충전 시스템이고 일부 급속 충전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작업용 차량 부분의 경우 다양한 사이즈의 차량에 충전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된 충전 전반에 대한 것을 결정하며 상업용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 지원도 가능합니다. 차지포인트의 성장은 전기자동차 침투율과 비례하며 2020년부터 2026년의 전기자동차의 CAGR 연평균 성장률을 50%로 보고 있으며 이는 차지포인트의 전기충전소 성장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CAGR 50%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시장 1등 업체이고 유럽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22만 5천 개 이상의 전기충전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18,900개 이상의 DC포트 충전기, 급속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사 전기충전기를 포함하면 총 46만 5천 개 이상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16개국의 9개 언어로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차지포인트의 사업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충전기를 판매하고 구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분류는 일반 커머셜 제품군이 있고 대형 회사와의 계약 그리고 주거용이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 다양한 전기차 생태계에서 이용 가능하며 다른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춘 50대 기업 중 80%가 차지포인트의 고객입니다. 매출의 다양성 부분을 보면 21년 전체 매출은 2.4억 달러에서 22년 4.6억 달러로 94% 성장하였고 4분기 매출을 비교하면 전분기 대비 93% 성장하였습니다. 매출의 성장성은 매우 좋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북미 매출의 성장도 눈에 띄지만 유럽 시장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분기별 품목별 매출 현황을 보면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것은 충전 포트 매출이며 구독 및 기타 서비스의 매출 성장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야 이익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은 23년 4.68억 달러로 22년 2.41억 달러 대비 94%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은 23년 3.41억 달러로 22년 2.65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28% 증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지포인트의 캐시인 핸즈, 현금 유보율을 보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지포인트 홀딩스의 종점은 52점입니다. 간단하게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완속 충전이 가능한 레벨 2 단계와 급속 충전이 가능한 레벨 3 단계가 있습니다. 레벨 2 단계의 충전기의 경우 각각의 충전기 브랜드와 전기 설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에 25마일 정도의 충전이 가능하고 레벨 3의 경우 30분에 90마일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은 충전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지만 충전 비용이 레벨 2의 시간당 1.32달러에서 2.64달러보다 비싼 30분당 6.75달러에서 10달러로 급한 이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레벨 2 충전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도 레벨 2 충전기의 경우 2,500달러에서 5,500달러 수준이지만 레벨 3 충전기는 4만 달러 수준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큽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레벨 2 시장이 더 크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급속 충전 점유율입니다. 차지 포인트의 레벨 2 충전기의 시장 점유율은 70%로 꽤 1위이지만 레벨 3 급속 충전 부분의 경우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이고 EV5에 이어 3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벨 2 충전기가 시장에서는 더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업계 1위 치고는 급속 충전 부분의 점유율은 아쉽습니다. 게다가 최근 테슬라가 자사의 슈퍼차저를 테슬라 EA 차량에게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어 레벨 3 충전기 시장의 추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기 단점으로는 경쟁 심화에서 시작되는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레벨 3 경쟁사인 테슬라, EV고, 베바스토 등을 제외하더라도 레벨 2 충전기 시장의 경쟁사가 세마커넥트와 블링크 차징, EV 커넥트, 쉘, 볼타까지 많은 경쟁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하는 충전기 비즈니스의 매출 총이익률 12.3%로 순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은 21년 9,255만 달러에서 54% 증가한 1.42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쟁이 적다면 어느 정도의 충전기 설치 후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업체들과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흑자 전환이 단기간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적자에 따른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도 부담입니다. 최근 발표한 22년 4분기 자료에 따르면 12월에 5천만 달러의 유상증자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회사 측에서는 재무구조는 튼튼한 상황에서 추가 유동성 확보라고 답은 했습니다. 물론 모든 유상증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유증은 주식 희석 효과로 인해 기존 주주들에게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낮아진 주가와 악재의 선반영입니다. 차지포인트의 주가는 2020년 12월 24일 최고가 49.48달러를 찍은 후 하락하여 21년 5월 잠깐 반등을 주는 듯 했지만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0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1년 제 지인도 전기차 시대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기차 충전 대장이라고 하였지만 주가는 그와 반대로 하염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없다면 지금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악재의 선반영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 급락의 이유가 가이던스 미달도 있었지만 23년 1분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발표하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보수적인 가이던스의 이유를 계절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라고 하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기대감을 낮추어 놓았기 때문에 가이던스 수준을 조금만 상회해도 주가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전기차 시대의 필수 동반자라는 것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맞춰 전기차 시장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는 전기차의 CAGR을 50% 수준으로 보며 전기 충전 사업도 비슷하다고 하였지만 50%는 좀 과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니 보수적인 곳이 25%, 보통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의 CAGR도 매우 우수하며 충분한 성장성이 있는 산업군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차지 포인트는 현 업계 1위입니다. 레벨 3 부분은 비록 약하지만 레벨 3 충전기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 부담과 상대적으로 비싼 충전 비용을 고려하면 앞으로 주거용과 일반 산업용 완속 충전기인 레벨 2 충전 시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충전 포트 점유율 기반의 소프트웨어 이용 부분도 1위 업체에게는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은 구독 부분 매출 비중 18%에 매출 총이익률이 40% 수준으로 앞으로 전기 충전기보다는 전기 충전기 플랫폼과 유료 구독 부분이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결론은 차지포인트 홀딩스는 전기충전 1등 업체입니다. 글로벌적인 전기차 성장 시기에 맞춰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 시기에 제2의 리바이스를 꿈꾸었지만 주가는 예상과 다르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엄청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쟁 심화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적인 친환경 정책이 진행 중이고 업계 1위임을 고려하면 결국 가장 큰 수혜자는 차지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멀티플은 7로 좋은 편이며 매출의 성장률은 성장도 낮습니다. 아직까지 이익이 난 적이 없어 퍼추이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관련 회사인 EV고의 최신 리포트 내용을 포함한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